사막 한가운데 정전이 일상이었던 작은 마을이 어떻게 한국 덕분에 희망의 도시로 변했을까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약 7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리마라고 해요. 우리 마을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었지만 기반 시설은 여전히 발전이 더딘 상태였어요. 특히 여름철이면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었죠.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정전은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무더운 여름날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어 집 안은 사우나처럼 변했고 냉장고 속 음식들도 하나둘씩 상해갔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서너 번씩 전기가 끊겨 밤에는 촛불을 켜고 지내기도 했죠. 우리 가족은 정전이 올 것을 대비해 항상 큰 물통에 물을 받아두고 얼음팩을 미리 얼려두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더운 낮에는 전기가 들어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견뎌냈어요. 저희 집은 마을에서 중간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했어요. 아버지는 리야드에 있는 정유 회사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마을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셨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정전 속에서도 저희 형제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어요. 때로는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 작은 선풍기와 램프를 켜기도 했죠. 그래야만 밤 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은 수년간 계속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여러 외국 기업들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중단하곤 했죠. 현지 인력과의 소통 문제, 자재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막의 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장비들이 주된 이유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죠. 제 사촌 나세르는 이런 상황에 너무 지쳐 결국 마을을 떠나 리야드로 이사했어요. 그는 정전 없는 생활을 원했고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선택을 했어요. 마을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체념의 기색이 짙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이 이곳에 새로운 가스복합 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도움도 안 될 작은 발전소 하나 짓는 거겠지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전에도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도 6개월쯤 지나면 외국 사람들은 떠나고 공사장만 남을 거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며 놀랄 일이 생겼어요. 한국 기업은 다른 외국 기업들과는 진입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공사 시작 전부터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을 초대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어요. 한국인 통역사와 함께 온 엔지니어들은 발전소의 설계부터 건설, 일정, 완공 후 기대 효과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심지어 발전소 건설로 인한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까지 준비해 왔어요. 그들의 철저한 준비성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의 리더는 박진호라는 분이었어요. 그는 완벽한 아랍어를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몇 마디라도 마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를 아랍어로 건네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호감을 느꼈어요. 그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고 우리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공사가 시작 단계에 들어서고 저희 마을 사람들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의 건설업체들과 다르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했거든요. 먼저 넓은 부지를 정리하고 기초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발전소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평평했던 땅 위에 오늘은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솟아있곤 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전소 공사 현장을 지날 때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곤 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무거운 장비를 들어 올리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의 정리정돈이었어요. 다른 공사장과 달리 쓰레기나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죠. 공사 현장은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현장에서 직접 세세한 부분을 확인하며 작업을 진행했고, 사우디 노동자들에게도 친절하게 교육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국 관리자들은 현지 작업자들에게 최신 건설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안전 교육도 철저히 실시했죠. 현지인들에게도 힘든 무더운 날씨에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특수 제작된 냉각 조끼를 입고 작업했고, 사우디 작업자들에게도 같은 장비를 제공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에 모두가 하나같이 감동했죠. 이전의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인력을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겼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의 철저한 계획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발전소를 지었지만 공사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은 다른 외국 기업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계획된 날짜를 거의 정확하게 맞추면서도 완성도 높은 공사를 진행했어요. 심지어 예기치 못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을 때도 그들은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일정을 유지했죠. 우리 마을 사람들 중에는 발전소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이들도 많았어요. 제 사촌 아흐메드도 그중 하나였죠. 그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그날 배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명령만 내리지 않고 직접 시범을 보이고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요. 그의 말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공사가 한창일 때 저는 대학생이 되어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마을에 돌아와 발전소 건설 현장을 구경했죠. 어느 날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공학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현장을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하셨죠. 그분의 이름은 김민수 씨였어요. 민수 씨는 발전소의 핵심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가스터빈의 작동 원리부터 열회수 증기 발생기, 그리고 최첨단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발전소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짓고 있는 발전소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우디의 풍부한 태양열 자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민수 씨의 설명에 저는 더욱 발전소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발전소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우리 마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전이 줄어든 거예요. 한국 기업은 발전소가 완공되기 전에도 임시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했거든요. 이제 밤에도 에어컨을 켜고 잘 수 있게 되었고, 냉장고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음식이 상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버지는 잠을 잘 때 땀에 흠뻑 젖지 않게 되었죠. 저와 동생들은 밤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업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갔어요. 사람들은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죠. 한국어 학원을 찾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민수 씨와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종종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한국의 발전 과정, 특히 70년대의 빠른 산업화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주 오갔어요. 발전소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새로운 가게들이 문을 열고 집을 수리하는 가정도 늘어났어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었거든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늘어갔어요. 심지어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 사촌 나세르도 그중 하나였죠. 그리고 마침내 발전소가 완공되었어요. 첫 가동이 시작되는 날, 우리는 마치 축제를 여는 것처럼 기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발전소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죠. 한국 기업의 대표들과 우리 마을의 어른들이 함께 발전소 가동 버튼을 눌렀을 때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 되자
우리 마을이 환하게 빛났어요. 예전처럼 정전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름에도 마음껏 에어컨을 켤 수 있었어요. 발전소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의 교류이자 양국 간의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며 외국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인터넷 연결이 끊기지 않고 전기가 계속 공급되니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죠. 마을의 작은 상점들도 냉장 시스템을 유지하며 손해를 줄일 수 있었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졌어요. 우리 동네 과일 가게 주인인 아흐메드 아저씨는 이제 과일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어 버려지는 상품이 줄어들었다고 기뻐했어요. 그의 가게는 이전보다 2배로 커졌고 이제는 직원도 고용했죠. 발전소 완공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한국의 경제 대표단이었죠. 그들은 발전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확인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저도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의 발표는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이 발전소 프로젝트가 한국에 가져온 경제적 이익이 3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단순히 발전소 건설 비용만이 아니라 한국의 장비와 기술 수출, 유지보수 계약,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강조한 것은 금전적 이익보다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였어요. 한국의 대표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국은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등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어요. 한국 대표의 말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마을의 작은 발전소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니 놀라웠죠. 발표 중에 미래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 함께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대표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번 가스복합 발전소의 성공적인 완공은 더 큰 협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발전소 건설 당시 만났던 김민수 엔지니어였죠. 그는 이제 대표단의 일원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잘 지냈냐며 우리 발전소가 마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들었다는 말들을 해주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교육 기회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희망에 대해 말했죠. 이제 저는 한국을 생각하면 단순히 발전소를 지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킨 나라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말이죠.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국 정부가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공학과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도 지원해보는 게 어떨지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의 제안에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선진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발전소 완공 1주년을 맞아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과 사우디 우정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양국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포함되었죠. 한국에서 온 문화공연단이 전통 공연을 선보였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사우디 전통 춤을 보여드렸어요. 행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발전소 모형을 본뜬 거대한 케이크였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한국 대표들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은 두 나라의 협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발전소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같은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을을 밝힌 건 태양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태양의 빛 아래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밝음을 가져온 건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죠.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발전소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민수 씨의 조언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곧바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몇 주 후 기쁜 소식이 왔어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에너지 시스템 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발전소를 방문했어요. 이제 이곳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장소였죠. 발전소 관리실에서 일하던 제 사촌 아흐메드가 안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최첨단 제어 시스템과 모니터링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아흐메드는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문제를 감지하고 미리 대응한다는 사실을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었다며 아흐메드의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적응했어요. 서울의 빠른 템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죠. 대학에서는 최신 에너지 기술과 시스템을 배웠고 주말에는 한국 문화를 경험했어요. 유학 생활 중에 저는 한국의 발전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의 이야기는 큰 영감을 주었죠. 특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발전을 이룬 점이 사우디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에너지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제 주요 업무는 한국과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이 이제 실제로 사우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사우디 전역에 걸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관리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 주요 업무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가스복합 발전소 외에도 태양광 발전 단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그리고 물 관리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제가 처음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가끔 우리 마을의 발전소를 방문할 때면 그 시작이 얼마나 작았는지 생각하게 돼요. 한 기업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두 나라 사이의 거대한 협력으로 발전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발전소 주변을 걷다가 예전에 정전으로 고생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발전소의 불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곤 해요.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냐고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발전소를 지어준 나라가 아니라고요. 한국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한답니다. 발전소가 지어진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이제 사우디 전역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양국 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교육,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이제 한국과 사우디 양국을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고 그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때때로 서울의 번화가를 걷다가 문득 우리 마을의 발전소가 생각나곤 해요.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발전소를 희망의 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상징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정의 동반자로 한국이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해요. 우리 마을을 밝힌 건 태양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길을 밝혀줄 거예요.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만들어낸 밝은 미래의 빛으로요. 한국이 보여준 신뢰와 혁신이 한 마을의 미래를 바꿨듯이 한국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